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라는 이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관망세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면서 208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19% 하락세 예상됩니다. 208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반도체주들은 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1%대 상승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7만 1,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1% 하락하면서 43,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41% 상승하면서 24만 2천원 바라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LG화학은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1%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34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0.92%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어제도 2% 정도 상승했었는데 27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0.93% 하락하면서 10만 5,500원 바라보고 있고 SK텔레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1%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0.48%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특징적이었던 것은 네이버가 3% 정도 상승세 나왔는데요. 오늘 조정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정도 하락하면서 11만 원 선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어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19만 원 선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1% 하락하면서 19만 3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0.72% 하락하면서 4만 8,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2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5%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69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만 5,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CJENM 어제는 2% 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도 1%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21만 9,300원 바라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보합권에서 7만 2,4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가 오늘 2%의 하락세가 예상이 됐는데요. 어제도 1% 하락세 나왔습니다. 9만 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모두 2%대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움직임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20만 원 선에서 그대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오롱 티슈진 0.61% 상승하면서 4만 1,00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어제 실적 발표한 케어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어젠 어제 실적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연결 실적으로 매출액 123억 원, 전년 대비 4.8%, 매출액 증가율은 좀 미진했지만 영업이익이 6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20% 성장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성장폭이 크지 않았던 그런 요인은 주요 수출 지역인 러시아 매출액이 이제 비수기 영향 등이 있었고요. 매출 채권 회수에 따른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판관비의 효율적인 그런 통제를 통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53.4%의 고수익성을 유지를 했는데요. 1,000원의 매출을 올리면 534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그런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고, 재무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회사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자본 총액이 약 2,57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부채는 114억밖에 없는 거의 우리의 초우량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현금 흐름으로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회사,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차후에 뭐 M&A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휴젤이나 이제 메디톡스 같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회사들이 특히 휴젤에 좋지 않은 실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초가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 라인 7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케어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인데요. 11월 2일 날 주셨던 S51 1% 가까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1월 2일 날 주셨던 LG U+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KT가 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 10월 24일 날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이 추천을 해 주셨을 때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 만나보겠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아주 좋은데요. CJ헬로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파트론도 3%, 그리고 SFA도 현재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KMH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 GMP도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부터 4위까지 모두 1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손동현 팀장의 한국카본이 8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12%, 그리고 손유라 팀장의 텔콘 RF제약 13%, 최동기 부사장의 대한해운이 14%, 그리고 신일서 소장의 LG생활건강이 1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에 손동현 팀장의 텔콘 RF제약 다시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 날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좀 다릅니다. 16%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에는 김윤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고요. 18%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위와 2위에는 모두 이 수익권이 20%가 넘는데요. 1위에는 신일서 소장의 보혜 양조가 올라와 있고 24%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엔진캠 생명과학이 2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윤 팀장님이 11월 2일 날 추천해 주신 KT가 벌써 1% 넘는 상승세 나오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T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올레 콘텐츠를 이제 극장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CJ CGV랑 이제 ICT죠, 이제 정보통신기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선통신 쪽에서 이제 수익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가 좀 IPTV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무선통신 쪽이 이제 좀 ARPU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좀 실적이 많이 안 나왔었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IPTV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3,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요. 4분기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좀 기대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오늘이든 이번 주 안에 한 번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28,600원 선인데요. 28,600원 선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부분까지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매수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했을 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3분기, 4분기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조정이 지속적으로 좀 지속되면서 좀 횡보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 U+도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통신주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네, 이제 5G의 경우에는 이제 12월 1일이죠. 저희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송출을 시작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 3월부터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시권 안에 뭔가 호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좀 2019년 말 정도까지는 좀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좀 보시면서 이제 저점 부근에서 지속적인 매수하시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지환 팀장님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날 KMH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8%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KMH는 사전 추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국내 1위의 방송 송출 서비스 업체로 공격적인 M&A로 실적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달에 22일에 자회사 KMH 신라레저가 상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전 고점인 8,000원 부근 물량 소화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심리가 반영된다면 1차 목표가 8,500원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단기간에 빠른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혹시 단기간점으로 보고 계신 투자자분이라면 이제 일정 부분을 비중을 줄이고 추후 접근하는 것도 좀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윤 팀장님, 오늘 이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중간 선거가 실질적으로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서는 크게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좀 횡보하는 모습 많이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관망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는 12시 이후 또는 1시 이후 정도에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100선에서 지금 좀 부딪히면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제 700선 뚫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좀 반등할 만한 요인이 없다면 2100선 그리고 700선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이제 중간 선거도 있지만 바로 이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FOMC 이제 12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내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참 투자하기 힘든 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좀 이번 주는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 정도 이제 좀 이슈들이 좀 정리되는 시점에서 좀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정지환 팀장님은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서 원종현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현재 미국 증시가 이제 중간선거 불확실성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 같은 기대감에 그래도 상승하는 출발로 지금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이는 아무래도 이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많아서고 특히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의 의석수에 따라서 무역 분쟁이나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념 유념하셔서 공격적인 포트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포트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11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관망세가 오전에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예상대로 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0.71%의 상승세 나오면서 7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0.57% 하락합니다. 4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41% 상승하면서 출발하는데요. 242,000원 현재 거래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과는 다르게 40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0.25%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1% 하락세 나옵니다. 35만 원 선 깨고요. 3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가 오늘 0.37% 상승하면서 27만 2,50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3%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은 조정 나오면서 1% 가까이 하락합니다. 10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 오늘 0.57% 상승하면서 26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0만 9,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07%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088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4% 상승하면서 693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7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움직임 없이 74,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NM, 포스코캠텍, HLB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디와 메디톡스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하는데요. 바이로메드 0.34% 상승하면서 20만 3,900원에 움직이고 있고, 메디톡스 여전히 50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50%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9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0.25%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롱디슈진 4만 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현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저번 시즌에서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5G 산업에 투입을 하겠다,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G 이제 한국을 시작으로 이제 일본, 중국, 미국까지 5G 시장이 좀 조기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되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이제 12월 1일부터 송출을 시작을 하고요. 3월까지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5G 상용 서비스를 이제 내년에는 꼭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5G 도입을 이제 행보를 좀 빨리 해서 이제 한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좀 공격적으로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장비주들이 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장비 관련해서 좀 배척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 때문이겠죠. 이제 보안 때문에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제 장비주들이 좀 수혜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자회사들이 이제 해외 진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제 매출액을 정확하게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제 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제 매출의 75%를 해당하는 만큼 굉장히 이제 해외 투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산존 솔루션즈라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요.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이제 독일에 있는 통신장비 기업인 키마이를 인수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도 이제 도전을 하겠다라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좀 유념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출액은 꽤 지속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굉장히 적자로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회복되지 않고 흑자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적자가 점점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적자 폭이 생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점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급 계약이 뭐 체결이 되지 않고 있느냐, 뭐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하고도 공급 체결을 했고요. 이제 뭐 유럽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공급 체결 건들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이제 5G의 핵심 기술이죠. 초저지연 스위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수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3일 연속으로 꾸준히 순매수하면서 이제 좀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 많이 보여주었고요. 특히 6,600원 선부터 6,750원 선의 저항 구간이 있는데 이 저항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낙폭에 비하면 뭐 이 정도 상승은 이제 반등 정도로 판단이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발생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 5,700원 선입니다. 5,700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이제 저점 이제 손절까지 터치하지 않는 한은 이제 분할 매수하시고 6,600원부터 6,75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부분 청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 좋은 종목이다. 내년까지는 좀 들고 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두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KMW의 경우에는 이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 다산 네트워크스와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글로벌 시장에 이제 5G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면 KMW와 다산 네트워크스가 뭐가 다르냐라고 좀 비교를 해보면 KMW 경우에는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거기에서 매출을 이제 발생시킨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KMW의 경우에는 이제 안테나나 필터 부품, 이제 RF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지국에 들어가는 RF 부품이 거의 메인 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대용량 데이터라던가 이제 속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안테나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무겁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이제 100개 정도의 안테나가 설치돼야 되는 만큼 좀 안테나 수혜 업체로서 좀 KMW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해외 시장 이제 진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주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KMW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통해서 이제 해외 공급 실적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스프린트 공급 계약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던가 이제 뭐 삼성 같은 이제 그 굴지의 기업들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GTE라고 하죠. 이제 GTE 기업과도 이제 또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초기 장비 부품이죠. 안테나 같은 경우는 기지국에 들어가는 초기 장비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KMW의 경우에는 다산 네트워크스보다는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저점 반등입니다. 이제 KMW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점 다산 네트워크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와 비슷한 시기 반등하면서 지금 저점 반등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저점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들 그리고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그 전일장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는 시점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기대할 만한 그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강세라고 부를 만큼 좀 그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 다산 네트워크스와 마찬가지로 조정 국면 발생할 수 있다 좀 생각하시면서 19,300원입니다. 19,3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고요. 목표가 23,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23,000원에서 부분 청산하시고 이후로 좀 더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주봉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000원 선에 좀 강한 저항 구간 하나 있고요. 그 위로 좀 이제 강하게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이제 앞에 두 종목과는 좀 다르게 이제 장비 공급 업체죠. 이제 운용 장비라던가 이제 중장비 공급 업체인데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달성을 했으나 그에 비해서 좀 주가가 저점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실적 보여주면서 이제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부에서 좀 높은 실적 보여주고 있다.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연간 기준으로 잡았던 기준치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매도가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너무 지금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실적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대형 건설 건설기계 업부가 좀 강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는 체질 개선을 좀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사업부가 좀 매년 적자로 좀 많이 손실을 봤었는데요. 그런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흑자로 전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 이후로도 좀 강세 종목으로 좀 강세 사업부로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좀 슛 커버링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런 공매도, 이제 외국인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다소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이제 더 이상은 대차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이제 영향으로 좀 공매도를 했던 이제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들이 이제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문에 단기 반등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커버링 기대 심리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나 이제 장기적으로 실적 대비 이제 좀 저평가받고 있는 것까지 비교를 해본다면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좀 지지 구간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제시해 드리려고 했었던 가격대는 이제 8,150원이었었는데 8,150원 이제 넘어가지고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8,150원까지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제 보이시면 좀 정확하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강한 지지 구간이고요. 이 지지 구간 깨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8,000원 선까지 좀 지지 구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8,000원 선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청사는 9,000원 선까지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손절가는 7,400원이고요. 그러니까 전 저점이죠. 7,400원이고 이 7,400원 깨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요. 팀장님, 그런데 두 번째로 주셨던 이 KMW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현재가로 나와 있거든요. 얼마에 매수하면 될까요? KMW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강한 상승세 좀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횡보장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 좀 일부 좀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9,300원까지 이제 분할 매수 지속적으로 하실 거 예상을 하시면서 한 번에 물량을 다 들어가시지 마시고 뭐 10%, 20% 조금씩 나눠가지고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산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 KMW도 마찬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좀 한 번에 매수하기는 좀 위험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면서 밑에서 좀 현재가 매수 일부 하시고 밑에 분할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KMW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지환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릴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 FNC인데요. 크리스 FNC는 올해 이제 10월 상장한 골프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자, 회사 이름만 들으시면 아무래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 상위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이제 파리게이츠, 핑, 팬텀 등의
브랜드를 들으시면 어떤 업체인지 감이 오실 건데요. 투자 포인트는 골프가 대중화가 되면서 골프웨어 시장이 성장되었고 동사의 신규 브랜드 런칭에 따른 매출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과거에는 골프라는 운동이 고가 스포츠였다가 최근 퍼블릭 골프장부터 스크린 골프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골프라는 운동을 접할 기회가 기존보다는 좀 많아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골프의 대중화 흐름은 골프웨어 시장의 성장을 좀 가져오고 있고, 골프웨어 주 소비층의 구매력이 높은 40대 이상 및 여성 골퍼들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골프웨어에 대한 시장을 급속하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의 제품들은 감성적인 디자인, 높은 트렌드, 민감성, 다양한 아이템 및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여성 소비자를 적절히 공략함으로써 골프웨어 분야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작년에 런칭한 신규 브랜드 마스터버니, 세인트 앤드튜스와 이탈리아 스포츠 캐주얼 라인 하이드로겐이라는 여러 브랜드들이 좀 추가가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매출액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매년 1개 이상의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있고, 또 토탈 스포츠 업체로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는 만큼 좀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10월에 신규 상장하여 이제 10월 급락장 영향을 받아 공모가 3만 원에서 약 25% 정도 하락하였는데,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로 수급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에서 5일 이평선 가격대를 높이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규 상장주인 만큼 매물대가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빠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이유로 일단 1차 목표가는 25,000원에서 27,000원, 이 손절가는 25,000원 부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앱클론인데요. 일단 앱클론은 그 항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항체 신약 발굴, 이중항체, 면역세포 기반 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항체 신약 기술을 상하이 헨리우스를 상대로 456억 규모로 이제 AC101 위암 및 유방암 항체 신약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바 있는데요.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6년 10월에 상하이 헨리우스 쪽에서 중국에 대한 판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 당시 이제 글로벌 판권 계약에 대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이 헨리우스 쪽에서 행사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해당 바이오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내용이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결국 이 계약을 통해서 현재 앱클론이 내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앱클론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번 계약이 소규모 바이오텍 회사의 수익 창출 방식의 정석을 보여준 케이스이기 때문인데요. 동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 기술을 큰 제약사에 이전함으로써 개발비에 대한 부담과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가 있고, 개발 성공 시 매출, 로열티 등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앞으로 이중 항체 기술을 바탕으로 류마티스 치료제 AM201이 전 2, 3단계 개발 중인 상황인데, 해당 타깃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이어진다면 동사의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의 특성상 성과가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보유 글로벌 업체의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5조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동사가 좀 트렌디한 바이오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을 이뤄낸다면 충분히 추가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 수급적으로는 기관 쪽 매수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또한 기술적으로는 39,000원에서 65,000원 부근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박스권 중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된 박스권 매물 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런 매물 소화가 끝난다면 좀 빠르게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단기보다는 장기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65,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메리츠 종금증권인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종합금융이 통합되면서 출범된 메리츠 금융그룹 계열의 종합금융증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실적과 배당주 매력을 들 수 있는데요. 동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상승한 1,412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3분기 연속 1,000억 원대 이상 순이익을 좀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부동산 대책 및 기업 공개 부진 등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금융 수지 및 자산 운용 부분에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 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수 금융 등 업무 다각화를 통해 종합 금융 투자업자로 이제 순조롭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사는 과거 배당률이 4에서 5% 정도 달하는 고배당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고배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배당 종목으로는 S-오일이나 쌍용양회, ING생명, 한국자산신탁, 또 메리츠종금증권, 대신증권 등이 있는데 12월이 아무래도 배당 시즌으로 갈수록 동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배당주의 매력도는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관점으로 현재를 이제 투자 시점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현재 수급적으로는 최근 3개월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고, 또한 기술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재 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급 발생 시 주가가 좀 한 단계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 1차 목표가는 4,700원에서 5,000원 사이, 손절가는 3,9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좀 골프가 트렌드인데 이렇게 관련된 종목으로 골프웨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고, 이 앱클론과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12월 배당 시즌을 맞이해서 이 고배당 종목으로 함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오리온입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서 오늘 9%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종현 팀장님, 지금 들어가봐도 되겠습니까? 갭상승에 지금 10% 구간까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진입을 하기에는 너무 조금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위험이 너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리온의 경우에는 이제 초코파이,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초코파이를 더불어서 이제 그 초코파이의 이제 후세죠. 이제 후대로 이제 생크림파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생크림파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먹어봤었는데 좀 인기를 많이 끌만한 맛이기는 합니다. 이제 네. 초코파이가 한 개당 밥 한 공기인데, 생크림파이는 이제 볶음밥 한 공기 정도, 네, 칼로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 법인 이제 좀 회복세로 전환을 하면서 좀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이제 그 다음 이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이런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주가 회복을 위해서 이제 실적이 좋은 만큼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좀 좋은 종목이기는 하나, 오늘 이렇게 급등의 갭상승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지지 구간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지 구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정지환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대중공업은 이제 7년 만에 이제 한국 조선업의 연간 수주 실적에 대해 1위 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대중공업은 이제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이제 국내 이제 탑티어 조선소는 이제 2년치에 대해서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고, 성과 상승 시점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19년 상반기에는
2020 이제 IMO 규제와 이제 맞물려 교체 및 신규 발주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래도 조선업이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4분기와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좀 섹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먼저 수익률 자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콘 RF 제약을 10월 29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3%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텔콘 RF 제약은 원래는 이제 1999년 1월 8일 설립된 이제 기타 무선 통신 장비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텔콘 RF 제약과 중원 제약과 이제 신규 연결되면서 제약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최초에 추천드릴 때 이제 10월 29일에 증권업 개통에서 이제 바이오 회사로의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최대 주주인 엠마우스 등 계열사들에서 개발한 신약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10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죠. 11월 6일에 엠마우스의 SCD 치료제 첫 원료 공급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강한 상승, 여태까지 좀 매집해오는 힘이 어제 발산되는 모습, 그런 강한 상승 보여준 모습 확인되었는데 현재 기관은 좀 단기적으로 지금 3거래일 이상 차익 실현 물량하고 있으나 외인은 좀 지속적으로 그 물량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비중이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인 긍정적 모멘텀 기다려주시면서 목표가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웰크론인데요. 동사는 1992년 설립되어서 고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침구 및 섬유 제품 제조업, 그다음에 복합 방사 방식의 나노 섬유를 이용한 부직포 필터 여제 제조업, 방위산업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 종목이면서 남북 경영 TMG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우선 저는 이 해당 종목을 이제 단기적인 관점과 스윙 관점으로 좀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이라고 하시면은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제 시간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웰크론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상승세 오늘 오전까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른 여파가 좀 증권시장에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오늘 오전 동안만 트레이딩용으로 3에서 5% 내외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제 미세먼지 기승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있을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영 수혜를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가 이제 오후에 나오고요. 그 직후에 내일 이제 뉴욕에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비핵화 관련 초기 조치겠지만 그에 따른 타 남북 경영 관련 수혜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해당 종목은 기술적으로 차트상 쌍바닥 구간에 도착했으며 2주 연속 양봉 나와준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할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행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3에서 5% 이내 오전장에서만 대응을 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주실 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마다 조금씩 분할 매주 해주시면서 내일 있을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단기적인 지지권 하단부위 3,050원을 설정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부 4,600원 잡고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CNN이 지금까지의 출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발표되는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또 시장이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현 시각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0.75%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2105.23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네, 오늘 강보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길게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현재 2100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71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25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23% 상승하면서 현재 4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하락했던 SK 하이닉스도 0.71% 상승하면서 76,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호재가 계속됐던 셀트리온, 허즈마의 일본 진출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21%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4%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경영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LG화학이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71% 하락하면서 34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에 이어서 1.5% 강세 보입니다. 27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최근 실적이 부진하면서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0.5%가량 소폭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10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 1.14%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또한 1% 가까이 오르면서 11만 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97.86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길게 상승 그래프 그리고 있고요. 현재는 69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81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65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58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흐름 함께 보시죠. 어제는 제약 바이오주들 다시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0.41% 상승하면서 72,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1.6% 상승하면서 현재 7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M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0.18% 소폭 오르면서 현재는 22만 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오늘 소폭 눌립니다. 0.5% 하락하고 있고요. 7만 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설비 증설로 대량의 음극재 생산 능력을 갖춤에 따라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HLB 오늘 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9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바이로메드 어제 기억력 감퇴 개선용 생약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장초반 0.5%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20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0.1%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4% 하락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20만 1,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준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위의 매매 거래 제한 조치 종목에서 해제가 됐고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1.4% 가까이 강세 흐름 보입니다. 4만 1,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오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전 KPS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해외 부분의 성장성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7%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2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가 5% 이상 급등하면서 1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비료와 화학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남해화학 5%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1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와 한전기술까지 모두 5%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J CGV 베트남 법인의 상장이 취소됐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3.68% 하락하고 있고요. 39,2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도 만도와 현대미화 모두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마트와 DB손해보험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어제와 동일하게 유한양행, 2위에 삼성전자, 3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에 삼성전기, 5위에 신라젠 올라와 있고요. 6위에 텔콘 RF제약, 7위에 셀트리온, 8위에 휠라코리아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경영하기로 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계약 관련 자산 양수도 절차가 오늘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 증선위의 분식회계 재감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25% 하락세 보이고요. 4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텔콘 RF제약 보겠습니다. 텔콘 RF제약이 원료의약품 사업에서 첫 매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엠마우스에 50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L-글루타민 공급을 완료했다고 전했는데요. 9월과 10월에도 같은 규모의 추가 주문을 받아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세 이어갑니다. 0.45% 소폭 오르고 있고요. 11,2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휠라코리아 보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끈 신발로 휠라의 디스럽터 2가 선정됐습니다. 휠라코리아는 푸데어 뉴스가 발표한 2018 올해의 신발에 디스럽터 2가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푸데어 뉴스는 전 세계 신발 및 패션 업계에서 영향력이 높은 매체로 꼽힙니다.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상승세 이어가면서 다시금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각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새롭게 그동안 새로운 SK에 인수되면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는 SM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 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설비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과거에 신흥기계라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SK에 인수되고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띄는 변화는 최근 들어갔고 어떤 수주의 어떤 급격한 증가, 이것이 이 회사를 최근에 모습이 바뀌는 것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는 인도 정유업체 882억 자동화 창고 공급 계약 이런 게 나왔듯이 그동안에 꾸준히 해외 타이어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주가 되고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SK에 인수된 이후 우리 가장 크게 설비가 하는 데가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청주 신공장에 무인 반송 시스템도 공급하고 있고 이런 꾸준하게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매출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하반기부터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런 기대감,
현재 많은 그 부분에서 삼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공장이나 이런 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주 높아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4차 혁명에서 보면은 어때도 공장에서는 기본이 되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것도 역시 이제 SM 코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전체 주식이 이제 많이 빠진 거는 다 뭐 동의를 하겠지만 이 주가도 역시 그동안에 뭐 상승을 못하고 하락한 상태인데 바닥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과거에 인수되면서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이제는 충분히 한 2년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재차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코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한번 전해주시죠. 일단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어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선거 결과의 윤곽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쯤에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선거로 국정운영 이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성격이 짙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나라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요. 미국의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 및 개표 결과가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8시에 일단은 인디애나주가 가장 먼저 투표가 종료되었고요. 9시에 이제 플로리다주, 10시 이제 동부 중부 이쪽이 이제 10시에 좀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미국이 전자식 개표를 좀 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 오전에는 주요 지역의 개표가 완료되어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우리 증시 오늘 출구조사 결과 및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는 오전에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주가 상승이 나오다가 코스피 쪽에서 일단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위아래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으니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일단은 남북 보건회담 및 이제 금요일에 미국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기대감도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들 상승, 농협주 중심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대유나 아시아 종료 조비, 경농, 효성 OMB 이런 애들, 그리고 사료주 쪽에서는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애들, 농업주 상승으로 주요 경협주들 흐름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주요 경협주들은 보통 철도주나 가스관 쪽, 푸른기술, 대동스테이 이런 시장에서 경협주로 인식되는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제 시간에서 우리 경보 한 번씩 울렸을 거예요. 자연재해 미세먼지 때문에 막 경보가 핸드폰에서 다들 울리시고 그랬을 텐데 어제 시간에서도 대표적으로 50, 웰크론, 나노,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이런 종목들이 미세먼지 관련 주식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자연재해 관련 테마는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기보다는 그날 당일에 단발성 슈팅의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아서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오늘 저점 잡는 거 확인되는 거 보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좀 더 오늘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알맞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 오후장에 이제 또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나면 일단은 중국장 시작하고 나서 중국장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아직 중국장 시작은 안 했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하고 나서 중국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그리고 환율도 지금 1121원 환율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슈팅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좀 환율 상승이 좀 나오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일단 중간선거 끝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끝나고 나서 일단은 민주당이,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그런 결과들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의 미국장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업 개선에 더해진 사업 지배 구조 개편으로 일단은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주가 상승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서 16년 삼성 탈렉스 두산 DST 인수와 방산 부분 해외 수출 증가로 주가가 많이 상승해 온 상태입니다. 자회사 하나 시스템이 하나 SNG하고 합병하고 하나로부터 공작기계, 항공 사업을 양수를 하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지배 구조가 좀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방산 해외 수출 확대라든가 비용 축소 그리고 CCTV 사업 부분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사실 기계 업종이 조정받는 현 시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대내외 경기 변동성하고 무관하게 좀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중국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군사 긴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방산주도 좀 지켜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1,800원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가 매수 유효하게 보시고요. CCTV 사업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산, K9 자주포 수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익 선점을 견인하는 부분도 있고 이 CCTV 사업부가 사실 베트남 공장 준공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업체의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감소로 반사 이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31,750원 매수 보실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기술적으로도 저항 자리에 위치해 있는 34,000원까지 보실 수 있는데 이 자리 돌파할 경우 무난하게 4만 원대까지 올해 고점을 돌파하면서 4만 원까지 작년 정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4,000원짜리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4만 원까지 보셔도 되고요. 밑으로 2차 나올 때는 3만 원짜리를 잡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21선까지는 일봉상 21선 29,0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이렇게 됐을 경우 기간이 보름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4개월 정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3만 원짜리 잡아드리고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 중스윙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환율은 1,12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